어떤 자리가 있었어요. 후안의 궁궐안. 황제가 신하들을 불러 술을 내리던 자리. 신하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한 사내가 황제 앞에서 큰 소리로 웃으며 농담을 던졌어요. 폐하, 우리 어릴 때 책 사올 동전조차 없었던 거 기억하시오? 신하들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황제가 누구보다 크게 웃는 거예요. 주우라는 사람이에요. 남양 사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손에 외아들로 자랐지요. 어머니가 친척집에 보내 책을 빌려 읽게 했답니다. 그 친척집 아이 중 하나가 유수였어요. 두 사람은 한 집에서 같은 책을 돌려 읽으며 자란 사이였어요. 어린 두 사람은 늘 붙어 다녔어요. 같은 선생 밑에서 글을 배우고 같은 길로 학교를 오갔지요. 둘 다 가난해서 동전이 한 푼이라도 생기면 떡을 사 먹었답니다. 떡 하나를 둘이 나눠 먹으며 누가 더 큰 입으로 베어 물었네? 어쩌네 다투기도 했어요. 유수는 조용한 편이었어요. 책을 좋아하고 농사일도 하고. 주우는 좀 달랐답니다. 활달하고 큰 소리로 웃고 손에 잡히는 일은 시원시원하게 해치우는 성격이었어요. 동네 어른들이 그랬대요. 유수는 글 공부할 사람이고 주우는 무관이 될 사람이다. 시간이 흘러 천하가 무너졌어요. 유수가 형 유연을 따라 군사를 일으키자 주우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머니께 절을 올리고 칼을 들었답니다. 유수 앞에 섰을 때 두 사람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어린 시절이었는데 이제 한 사람은 장수가 되어 있었지요. 유수가 다가와 어깨를 쳤어요. 네가 왔구나. 주우도 한마디 했어요. 내가 왔소. 유수의 형 유연이 같은 편 갱시지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너무 인망이 높으니까 두려워서 죽여버린 거예요. 유수는 울지도 못했어요. 울면 자기도 죽으니까요. 상복도 입지 않고 평소처럼 웃으면서 음식을 먹었답니다. 그때 주우가 막사 안으로 들어가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저 함께 있었어요. 한밤중까지. 유수가 황하 이북 땅으로 보내진 후부터 주우는 늘 그 옆에 있었답니다. 한 성씩 거두어들이는 동안 주우는 늘 선봉이었지요. 적이 몇이든 망설이지 않았어요. 친구가 가는 길 앞에 자기가 먼저 가는 게 마음이 편했던 거예요. 25년 6월, 유수가 마침내 황제로 즉위했어요. 신하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잔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주우가 무릎 꿇기를 망설였어요. 어릴 때 같이 떡을 나눠 먹던 친구한테 무릎을 꿇어야 한다니. 그러자 광무제가 먼저 한마디 했답니다. 주우야, 이제부턴 군신이다. 무릎을 꿇어라. 주우는 무릎을 꿇었어요. 두 사람 다 눈가가 젖어 있었답니다. 즉위 후에도 광무제는 가끔 주우를 불러 술잔을 나눴어요. 어느 날 광무제가 그랬대요. 주우야, 우리 어릴 때 떡 하나로 둘이 다투던 거 기억나느냐? 주우가 큰 소리로 웃었어요. 기억나지요? 그때 폐하가 더 큰 입으로 베어 물어서 제가 한참 토라졌었지요. 광무제도 웃었어요. 그땐 내가 잘못했다. 주우는 전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답니다. 평소엔 농담 잘하던 사람이 칼을 잡는 순간 표정이 굳었어요. 군령을 어기면 가차없이 처벌했지요. 주우가 한마디 했어요. 전장은 사람의 목숨이 달린 곳이다. 농담은 술자리에서나 한다. 적이 황제의 막사를 노리고 야습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밤중에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횃불이 일렁였지요. 주우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칼만 들고 뛰어나갔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광무제가 막사 밖으로 나왔어요. 주호의 얼굴이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걸 보고 황제가 한참 말이 없었답니다. 주호의 가장 큰 공은 남양의 적장 진풍을 토벌한 일이에요. 진풍은 옛 한실의 영토를 차지하고 황제를 자처하던 자였답니다. 광무제가 여러 장수를 보냈는데도 평정을 못했어요. 결국 주우가 진풍의 본거지 여땅을 한 해가 넘도록 포위했답니다. 식량이 떨어지든 물러서지 않았어요. 결국 진풍이 항복했고 남양 일대가 평정됐답니다. 주우는 황제의 어릴 적 친구였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어떤 자리든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우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답니다. 황제 앞에서는 농담을 했지만 신하들 사이에서는 늘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그저 자기가 맡은 군사일만 묵묵히 했답니다. 주우가 그렇게 군수를 지킨 데는 어머니의 가르침이 있었답니다. 처음 큰 벼슬을 받고 집에 갔을 때 어머니가 한마디 했대요. 유수는 황제다. 너는 신하다. 그 선을 잊지 마라. 어릴 적 친구라고 함부로 굴면 너도 망하고 황제도 망한다. 주호는 그 말을 평생 새겼어요. 다른 공신들은 비단옥과 큰 저택을 받았지만 주호는 거의 받지 않았답니다. 광무제가 한 번은 큰 저택을 내리려 했어요. 주호가 사양했답니다. 저희 어머니가 살던 집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집이면 충분합니다. 광무제가 더 권하지 않았대요. 주우가 한 번은 크게 병이 났어요. 광무제가 직접 병문안을 갔답니다. 침상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주우야, 살아라. 네가 없으면 누구하고 옛날 얘기를 하느냐. 주우가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날 이후로 주우의 병이 신기하게 나았다고 해요. 주우가 일어난 후 광무제가 다시 술자리를 베풀었답니다. 광무제가 그랬대요. 주우야, 우리 둘이 살아남아서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구나. 주우가 잔을 들었어요. 어릴 때 떡 한 조각으로 다투던 우리가 이렇게 됐지요. 둘 다 머리가 이미 희끗희끗했어요. 주우는 노년이 되어서도 그대로였답니다. 다른 늙은 신하들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다툴 때도 주우는 늘 한 발 물러서 있었어요. 광무제가 가끔 그랬대요. 내 신하 중에 주우만큼 한결같은 사람이 없다. 57년, 광무제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62이었지요. 주우는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답니다. 향을 피우며 그랬대요. 어릴 때 함께 떡을 먹던 친구가 먼저 갔구나. 주우도 얼마 후 세상을 떠났어요. 죽기 전에 자식들을 불러놓고 한마디 했답니다. 너희 아버지는 황제의 친구였다. 그러나 분수를 지키며 살았다. 권세에 가까이 가되 권세에 취하지 마라.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명제가 즉위한 후 운대에 28명의 공신 초상화를 모셨어요. 주우의 초상화도 그곳에 걸렸답니다. 그림 속의 주우는 무인 갑옷을 입고 있는데 입가에 웃음기가 어려 있었어요. 후세 사람들이 그랬어요. 주우는 큰 공을 세운 장수가 아니다. 그러나 황제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 안신하다. 무공으로 더 큰 장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주우 같은 친구는 한 사람뿐이었어요. 주우의 고향에 작은 사당이 세워졌어요. 그 사당 안에는 그림이 한 폭 걸려 있다고 해요. 어린 두 아이가 길가에 앉아 떡 하나를 나눠 먹는 그림. 한 아이는 황제가 됐고 한 아이는 그 황제의 친구로 평생을 살았답니다. 주우는 영웅이 아니었어요. 그저 어릴 때 친구를 끝까지 친구로 대한 사람이었어요. 권력 가까이 있으면서 권력에 취하지 않은 것.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주우를 신처럼 모셨어요. 우정이라는 게
한평생 변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신화가 되는 거였지요. 어릴 때 떡을 나눠 먹던 두 아이의 마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은 것. 그것 하나로 주우는 운대 28장에 들었어요. 친구라는 게 그렇게 무거운 거였답니다. 사람들이 주우의 사당 앞에서 말없이 서 있었던 건 그 우정이 부러워서였을 거예요. 평생 변하지 않는 친구 하나.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걸 사람들은 알고 있었으니까요.